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서울의 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되었고 그녀는 홀로 갇힌 채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신 소민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다. 지은 씨, 제 집 문이 잠겼어요. 태풍 때문에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잠시 피신 좀 해도 될까요? 소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띠고 있었다. 지은은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뒤집힐 줄은 꿈에도 몰랐다. 소민은 지은의 작은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몸을 떨며 웃었다. 미안해요. 갑자기 이렇게. 그런데 지은 씨, 당신이랑 이렇게 둘이 있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지은은 어색하게 커피를 타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요. 하지만 소민의 시선은 평소와 달랐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지은 씨, 나 당신을 좋아해요. 오랫동안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2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가족의 기대 속에 살아왔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을 강조하는 주부. 지은은 늘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왔다. 그런데 소민, 30살의 자유로운 그래픽 디자이너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 지은은 손을 뿌리치며 물러났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그냥 이웃일 뿐인데, 하지만 소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아니에요. 당신도 느꼈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소민을 처음 본 순간을 떠올렸다. 이사 온 지 6개월 전, 소민은 밝은 미소로 인사하며 케이크를 가져왔다. 그 후로 가끔 마주칠 때마다 대화가 길어지곤 했다. 소민은 자유롭고 창의적이었으며 지은이 억눌러온 부분을 자극했다. 하지만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수 없었다. 소민 씨, 나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소개한 분이요. 지은의 말에 소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왜 나를 피하지 않았어요? 왜 나랑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웃었어요?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소민에 대한 끌림이 싹트고 있었다. 태풍은 밖에서 거세게 몰아쳤지만 실내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이 지나가고 전기가 들어오자 소민은 서둘러 나갔다. 미안해요. 지은 씨 잊어버려요. 하지만 지은은 잊을 수 없었다. 출근길에 그녀는 부모님의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그분 만나봐. 좋은 집안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소민의 고백이 맴돌았다. 그녀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소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나일까? 왜 지금? 지은은 점심시간에 카페에 앉아 고민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정은 금기였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직장의 분위기 모든 것이 그녀를 압박했다. 소민은 이미 자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독립적이었고 가족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다. 그녀는 가족의 유일한 딸로 부모님의 꿈을 짊어지고 있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지은은 소민의 문 앞에서 망설였다. 대화를 해야 해.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소민이 문을 열자 지은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어제 그 말 진심이었어요.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들은 소민의 집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소민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집에서 쫓겨났어요. 지금은 혼자 살아요.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소민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무게를 알지 못했다. 며칠 후, 지은은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했다. 지은아, 결혼 준비하자. 그분이 좋대. 지은은 망설였다. 엄마, 아직 준비가 안 돼요. 어머니의 눈썹이 올라갔다. 왜? 무슨 일 있니?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소민을 만났다. 나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민의 눈이 밝아졌다. 하지만 지은은 이어 말했다. 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해야 해요. 소민은 슬프게 웃었다. 그럼 왜 나한테 왔어요? 지은은 대답 대신 소민을 안았다. 그 포옹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웠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상상했다. 가족의 실망, 사회의 비난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소민의 곁에서 느끼는 자유는 매력적이었다. 지은과 소민의 관계는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주말에 몰래 만나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소민은 지은에게 자유를 가르쳤다. 지은 씨, 당신의 삶은 당신 거예요. 가족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없어요. 지은은 점점 변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더 자신감을 보였고 부모님의 압박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눈에 띄었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지은아, 요즘 왜 그렇게 밝아? 남자친구 생겼어.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비밀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만약 들키면? 한 달 후,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지은아, 왜 요즘 통화 안 해? 그분 만나봤어. 지은은 당황했다. 어머니는 방을 둘러보며 물었다. 요즘 누굴 만나니? 이상해. 지은은 거짓말을 했다. 아무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지은은 소민에게 털어놓았다. 엄마가 의심해. 우리 그만둬야 할까? 소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싸워야 해요.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그녀의 선택은 이미 후회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지은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소민과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그녀의 일상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요즘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연애 중인가 봐. 지은은 애매하게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긴장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개인적인 일은 쉽게 퍼졌다. 특히 그녀처럼 보수적인 회사에서. 소민은 달랐다. 그녀의 작업실은 자유로웠고 동료들은 그녀의 성향을 알고도 받아들였다. 지은 씨, 나처럼 살아봐요. 숨기지 말고. 소민의 말은 지은을 자극했지만 동시에 두렵게 했다. 주말에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손을 잡지 않고 그냥 나란히 걸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지은은 주위를 살폈다. 누가 볼까봐. 소민은 한숨을 쉬었다. 왜 그렇게 살아요? 당신의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은은 대답했다. 하지만 사회가, 가족이,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소민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나 대학 때 첫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부모님 알게 되자마자 헤어지라고 압박했어요. 결국 그녀는 떠났고 나 혼자 남았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소민은 지은을 안으며 말했다. 그럼 선택해요. 나 아니면 가족.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부모님의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다음 주에 그분 가족 만날 거야. 준비해. 지은은 거부했다. 엄마, 나 싫어요. 다른 사람 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무슨 소리야? 누구?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그녀는 소민에게 달려갔다. 나 부모님께 말할게. 소민은 기뻐했지만
지은의 얼굴은 창백했다. 다음 날, 지은은 집으로 부모님을 불렀다. 엄마, 아빠. 나 여자를 좋아해요. 소민 씨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헛소리야.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아, 정신 차려. 그건 병이야. 이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 감정이에요. 가족의 반응은 예상보다 하엇이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며 한탄했다. 지은은 짐을 챙겨 소민의 집으로 갔다. 나오 이제 당신 곁에 있을게. 소민은 안아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지은의 선택이 가져올 상처를 알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지은의 전화벨이 울렸다. 동생이었다. 언니, 부모님 쇼크로 병원에 계셔.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지은을 노려보았다.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지은은 무릎 꿇고 사과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제 3이에요. 소민은 지은을 기다리며 고민했다. 이게 옳은 걸까? 지은을 강요한 건 아니야.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부모님과의 단절 후 그녀는 외로움을 견뎌왔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다. 가족과 깊은 유대가 있었다. 소민은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후회하지 마요. 나 때문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에요. 하지만 밤에 지은은 울었다. 가족의 상처가 그녀를 괴롭혔다. 사회의 시선도 느껴졌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사람들이 소민은 화를 냈다. 왜?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한 주 후, 지은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 그녀의 사생활을 알게 된 모양이었다. 상사가 불렀다. 지은 씨, 요즘 이상한 소문이 있어? 회사 이미지에 문제될 수 있어. 지은은 창피함을 느꼈다. 죄송해요. 그녀는 퇴근 후 소민에게 털어놓았다. 나 그만둘까 봐. 소민은 안타까워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좁아. 하지만 싸워야 해. 지은은 점점 지쳤다. 그녀의 선택은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고립을 가져왔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가족은 연락을 끊었다. 소민과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그 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소민도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지은의 고통을 보는 게 괴로웠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녀는 지은에게 제안했다. 잠시 거리를 두자. 당신이 정리할 시간 줘. 지은은 울며 말했다. 싫어. 당신 없이 못 살아. 하지만 소민은 단호했다. 이게 우리를 위한 거야. 지은은 혼자 남아 고민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다. 가족의 상처, 사회의 압박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소민의 사랑은 유일한 빛이었다. 지은은 소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 이제 와서 왜? 소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이 너무 아파. 나 때문에 가족을 잃었잖아. 지은은 화를 냈다. 당신 때문이 아니야. 내 선택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는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지은은 부모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열었다. 너 왜 왔어? 지은은 무릎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지은은 막았다. 제발. 결국 어머니는 들여보냈다.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내가 우리를 배신했어. 지은은 울며 말했다. 배신이 아니에요. 제 감정이에요. 대화는 길어졌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그런 건 안 돼. 사회가 용납 안 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반박했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저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평생 숨기며 살아.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집을 나서며 그녀는 생각했다. 아빠 말이 맞을까? 소민에게 돌아간 지은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부모님 만나고 왔어. 그분들. 나를 이해 못해. 소민은 안타까워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흔들렸다. 다음 날 지은의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다. 상사가 다시 불렀다. 지은 씨, 소문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해. 사표 써.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요? 제 업무에 문제 없는데. 상사는 냉정했다.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지은은 사표를 제출하고 나왔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울었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야. 소민은 위로했다. 새 직장 찾자. 같이. 하지만 지은은 화를 냈다. 당신은 쉽지. 가족도 없고 직장도 자유롭고. 소민의 얼굴이 굳었다. 나도 힘들었어. 당신처럼. 그 말은 싸움을 불렀다. 지은은 당신이 날 유혹한 거야 라고 소리쳤고 소민은 강요 안 했어 라고 반박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지은은 소민의 집을 나와 혼자 거리를 걸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카페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소민을 만나기 전 그녀는 안정된 삶을 살았다.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결혼 준비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공허함이 있었다. 소민은 그 공허를 채워줬다. 하지만 이 고통은 지은은 친구에게 전화했다. 나 실수한 것 같아. 친구는 조언했다. 지은아, 내 감정 따라. 하지만 가족도 중요해. 지은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소민은 지은을 찾으러 나섰다. 비에 젖은 채 지은을 발견했다. 미안해. 나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지은은 안겼다. 나도 하지만 그 화해는 일시적이었다. 며칠 후 지은의 어머니가 소민의 집을 찾아왔다. 너 우리 지은이 데려와. 소민은 당황했다. 아주머니, 지은 씨 선택이에요.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지은아, 집으로 와. 내 아빠가 건강이 안 좋아. 지은은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그녀는 소민을 보며 말했다. 미안해. 가봐야 해. 소민은 충격받았다. 지은 씨. 병원에서 지은은 아버지를 만났다. 아빠, 미안해요.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우리도 생각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소민이 떠올랐다. 어떻게 해야 해? 그녀는 소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생각할 시간 줘. 소민은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알았어. 지은은 가족 곁에 머물며 고민했다. 사회의 압박이 다시 느껴졌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다. 이게 현실이야.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소민은 혼자 작업실에서 울었다. 지은을 잃을까 봐. 그녀는 과거 연인을 떠올렸다. 그때도 가족 압박으로 헤어졌다. 이번엔 다르게. 소민은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지은 씨, 당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 가족 선택해도 이해할게. 지은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가족의 사랑과 소민의 사랑 사이에서. 결국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부모님께 말했다. 나 소민 씨 곁으로 갈게요. 어머니는 한탄했다. 왜? 지은은 말했다. 제 3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은 또 다른 상처를 가져왔다. 지은의 결정은 가족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아버지는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우리 집에 오지 마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나왔다. 소민의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안겼다.
나 이제 당신만 있어. 소민은 기뻐했지만 지은의 눈빛에 숨겨진 고통을 봤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기 어려웠다. 이력서에 빈 기간이 생겼고 면접에서 왜 그만두셨어요? 라는 질문이 나왔다. 그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개인 사정요. 소민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도왔다. 내 친구 회사에 추천할게. 지은은 감사했지만 의존하는 게 싫었다.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동시에 긴장감이 쌓였다. 소민은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지은은 여전히 보수적인 면이 남아있었다. 한 번은 파티에 갔을 때 소민의 친구들이 공개적으로 키스하는 걸 봤다. 지은은 불편해했다. 여기서 소민은 웃었다. 왜? 자연스러운 거야. 지은은 한국에서 안 돼. 라고 말했다. 그 차이는 점점 커졌다. 소민은 당신 아직 사회에 갇혀 있어. 라고 비판했고 지은은 당신은 너무 앞서가. 라고 반박했다. 어느 날 지은의 옛 친구가 연락 왔다. 지은아, 너 소문 들었어? 회사에서 쫓겨난 거.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친구는 내가 여자랑 산다는 소문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누가? 친구는 모르겠어. 조심해. 그 후 지은은 거리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아파트 주민들이 수근거렸다. 소민은 무시해 라고 했지만 지은은 상처받았다. 이게 우리 삶이야. 그녀는 밤에 울며 소민에게 말했다. 나 후회해. 소민은 화를 냈다. 그런가? 가족으로 돌아가. 지은은 미안해 라고 했지만 그 말은 상처를 남겼다. 소민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지은의 불안이 자신을 지치게 했다.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녀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소민아, 내가 희생태다 해. 소민은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했다. 지은과의 관계는 그녀에게도 압박이었다. 부모님과의 단절 후 그녀는 강해졌지만 지은의 약함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다. 소민은 결심했다. 지은 씨, 우리 헤어지자.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나 때문에? 소민은 아니. 우리 둘 다 아파서. 지은은 울며 매달렸다. 싫어. 당신 없이 못해. 헤어짐은 갑작스러웠다. 지은은 소민의 집을 나와 혼자 방을 구했다. 그녀는 매일 울었다. 이게 끝인가? 소민도 후회했다. 그녀는 지은의 번호를 누르다 멈췄다. 내가 배신한 거야. 며칠 후 지은은 부모님께 연락했다. 엄마, 나 혼자예요. 어머니는 집으로 와라고 말했다. 지은은 돌아갔다. 가족은 그녀를 받아들였지만 조건이 있었다. 그런 일 다시 하지 마.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소민이 그리웠다. 소민은 작업에 몰두했다. 하지만 지은의 빈자리가 컸다. 그녀는 지은의 소식을 들었다. 지은 씨, 가족으로 돌아갔대. 소민은 슬펐다. 그게 그녀의 선택이야. 하지만 밤에 그녀는 울었다. 지은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였지? 지은은 가족 곁에서 안정을 찾았지만 공허함이 남았다. 그녀는 소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행복해. 소민은 답했다. 네, 당신도 하지만 둘 다 거짓말이었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다. 부모님의 소개로. 지은아, 이번엔 제대로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반항심이 피어올랐다. 이게 진짜 나일까? 소민은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하지만 지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우연히 마주쳤다. 거리에서. 지은은 소민을 보고 멈췄다. 소민 씨. 소민은 웃었다. 잘 지내.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 그 만남은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지은과 소민의 재회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불러왔다.
소미는 커피 한 잔 할까? 라고 제안했고 지은은 받아들였다. 카페에서 그들은 과거를 이야기했다. 지은은 가족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당신이 그리워 소미는 나도. 하지만 우리는 달라. 지은은 변할게. 다시 시작하자. 소미는 망설였다. 지은 씨, 당신 가족 때문에 또 아플 텐데. 지은은 이번엔 싸울게. 하지만 소미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지은은 울었다. 왜? 나 사랑 안 해. 소미는 사랑해. 그래서 포기해. 그 대화 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다.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소민 씨 만났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또 정신 차려. 지은은 반항했다. 아빠, 제 감정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말은 가족 내 폭풍을 일으켰다. 어머니는 지은아, 우리를 생각해. 지은은 나도 생각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그녀는 다시 소민에게 갔다. 나어 가족 포기할게. 소민은 놀랐다. 진심.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조심스러웠다. 지은은 직장에서 숨겼고 소민은 친구들에게만 말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부모님 아파. 내 탓이야.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미안해. 그녀는 소민에게 말했다. 나 다시 가족으로 갈까? 소민은 상처받았다. 또. 그럼 왜 돌아왔어? 지은은 모르겠어. 그 갈등은 점점 커졌다. 소민은 지게 사랑인가? 끊임없는 고통 위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안해. 하지만 사회가. 소민은 결단을 내렸다. 지은 씨, 우리 끝내자. 영원히.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소민은 당신이 행복해지길 바래. 가족 곁에서 지은은 울며 매달렸다. 하지만 소민은 떠났다. 지은은 혼자 남아 절망했다. 그녀는 가족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늦었다. 부모님은 내가 우리를 배신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안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혼자 살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친구를 사귀려 애썼다. 하지만 소민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소민은 해외로 이주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소식을 듣고 슬펐다. 이게 우리의 끝인가?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았다. 가족의 압박, 사회의 정형, 자신의 감정 모든 게 충돌했다. 지은은 일기장에 썼다. 사랑은 자유지만 현실은 감옥이야. 지은은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처럼 사는 사람 많아? 싸워. 그 말은 그녀를 깨우쳤다. 지은은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제 삶을 인정해주세요. 부모님은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 소민 없이, 가족 없이 하지만 자유롭게. 소민은 해외에서 성공했다. 하지만 지은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 지은은 답했다. 네, 당신도. 그 짧은 대화는 식지 않은 감정을 깨웠다. 하지만 둘은 재회하지 않았다. 각자의 길을 갔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녀의 삶은 이제 안정되었지만 사랑의 상처는 남아있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